안녕하세요. 저는 이촌 뉴타임 원장을 맡고 있는 송우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 용산고에 이번에 이제 합격? 이제 배정이 돼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녹화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설명회를 진행하고 제가 이제 올해 4번째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할 때마다 항상 좀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보면은 매년 이제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이제 뭐 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2번째 이제 해를 맡게 되거든요. 작년에는 상당히 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줬고 올해도 이제 그만큼 또 많은 학생들이 같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 해주길 기대하면서 이제 설명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이제 긴장이 되고 더 이제 좀 약간 떨리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이거 눌러야 돼. 그래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는데 좀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중간에 좀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뭐 영상도 준비하긴 했는데요. 좀 최대한 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전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릴 게 용산고 수시합격 현황 및 내신 가이드 라인이라는 건데요. 자, 먼저 이제 뭐 1학기 종합등급 산출하기인데 이건 뭐 사실 저희들이 정보용으로 넣어놓은 거고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나오면 단위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단위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오면 곱하기를 해요. 그래서 점수들이 쭉 되면 얘네들 합산한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총 단위수인 24단위로 나눠서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등급이 나왔을 때 등급 산출하는 비율은 뭐 자주 아시겠지만 1등급하고 2등급, 3등급 퍼센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고가 작년에 315명 정도였는데 315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등급이 이제 13등까지가 되는 거고 2등급이 35등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 등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등급을 딱 냈을 때 13등이냐 14등이냐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 대학 갈 때도. 35등이나 36등이냐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과목이 4가 나오게 되면 전체가 24단위니까 거의 한 0.15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타격이 어느 정도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등급을 보면 이게 작년에 저희 학원,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아니고 저희 학원을 포함해서 용산고 학생들의 대략적인 성적 분포를 저희가 조사했는데 이제 기준 등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1.1 받은 학생이 1등이고요. 쭉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2.6 받은 학생이 27등까지 이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게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내신에 있어서는 좀 약간 불리한 면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3 이하의 초반 학생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보통 다른 학교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근데 좀 약간 더 유리한 면은 2점대 초반을 맞아도 거의 이제 20등 정도까지가 저희들이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는 어떤 라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 2점대 초반 정도를 받으면 이제 상위권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5년간 수시합격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전체적인 추세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2016, 17, 18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점점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학생들만 해도 35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15명이니까 학생이 점점 많이 줄고 있는데 불구하고 보시면은 합격자들의 숫자는 점점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년 연속으로 수시 합격생 수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있어서 양뿐만 아니라 질도 굉장히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 이맘때 용산고 1학년 이제 작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설명에 넣었던 문구예요. 그래서 현재 고3만 잘 버텨주면은 현재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예비 고위 자원이 엄청 훌륭합니다. 되게 똑똑한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그 학생들이 상위권이 굉장히 탄탄해요. 특히 이제 그래서 수시에서 정선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정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 그래서 예비 고3만 잘 버텨주면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예비 고3이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좀 약간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갔고요. 이렇게 뭐 충남대 의대랑 부산대 의대 1, 2등은 이렇게 갔고 이제 뭐 스카이스트 갔고 근데 서울대 이제 정시하면 붙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제 보시면은 작년에는 서울대 정시에 무려 5명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으로서 1.5까지 붙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서울대 수시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돼서 작년에 서울대 수시가 5명이었는데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라인을 봤을 때는 서울대 메이저 의대는 정규 한 3등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연고대 주요 학과에 가려면 이제 10등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용산고는 연대가 굉장히 가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용산고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학교의 어떤 그 입시 결과를 보니까 연대 자체가 굉장히 조금 뽑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연대를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고대는 굉장히 많이 붙고 그래서 고대는 굉장히 잘 갑니다. 용산고가. 그래서 이제 2020년 수시 결과 인원 조사했더니 이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고대를 무려 8명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수시에서. 그래서 뭐 전기전자랑 기계공학 2명 갖고 지금 요 학생이 수학교육과관 학생인데 요 학생이 굉장히 좀 특별한 학생인데 매년 이제 고대는 약간 2점대 초반인데 가는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 학생 같은 경우는 평점이 2.3 정도인데 고대 수학교육과를 붙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연대랑 평균관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결과가 전체적으로 저조해서 원래 수시 결과 설명회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가 막 발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학생들 상대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학기 끝나고도 또 한번 하고 겨울방학 시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발표하고 막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 같은 것도 걸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수시 결과 설명회도 원래 이번 주 수요일날 이번 주죠. 이번 수요일날 있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됐고요. 코로나를 이유로. 그다음에 합격이라는 현수막도 이제 올해는 걸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적이 안 좋아서 그 용산고 학교 설명회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결과가 엄청 좋아서 정말 입학 그 관계 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엄청 자신감 있게 막 우리 학교 정말 최고다 이런 식으로 강남에서도 부러워한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셨는데 올해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근데 그 추세를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추세를 좀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했었던 그 2019년 수시 합격 결과에서 1등부터 20등까지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서울대 학종이 1.57까지 붙었어요. 학생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이제 한양대 학종이 이제 2.46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서울 1.57로 서울대 학종을 붙은 학생하고 또 고대 2.24로 붙은 학생하고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특징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게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생기부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생기부 작성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고대 학생도 화학공학과 쪽인데 뭐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1학년 때부터 쭉 그 모든 생기부 활동이라든가 세특이 전부 다 그 화학 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잘 써져 있고 올해 간 그 고대 수학교육과 학생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부터 계속 그 수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생기부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어요. 막 선생님들이 정말 엄청 칭찬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뭐 열심히 노력해 그냥 잘한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지금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뭐 수학에 있어서는 최고 잘하는 학생 최상위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있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등급제별 갈 수 있는 대학인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학종대학 내신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메이저 의대와 10대 의대, 뭐 지방 의대까지 해서는 한 1.3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치대하고 약대 포함해서 1.4, 그다음에 서울대 전학이 한 1.4, 그리고 서울대 공대를 제가 봤을 때 용산고는 1.5 정도, 5까지는 모르겠지만 1.5 미만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추가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제 올해 이제 서울대 공대에 간 학생들, 정시로 간 학생도 물론 다른 대학을 가려고 했다가 떨어지고 이제 서울대 공대를 붙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내신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 5?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학생 정도면 서울 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연대는 올해 붙은 학생들 보면은 한 1.7, 6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연대가 굉장히 이제 커트라인이 게 높고, 그다음에 고대는 한 1.9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은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 이건 이제 올해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제 작년하고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학생들이 갈 걸 대충 예상을 해서 이 정도 라인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 하는 그 라인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하고 맞춰서 한번 해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1.1 뭐 좀 그 등수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 현재 등수 아까 말씀드린 그 등수예요. 2021년 기준 등수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면 어느 정도를 받으면 정규 몇 등 정도를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라인이 한번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성대 정도 라인을 보면 저희가 한 20명, 정규 20등 정도로 서성한 라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등 안에 들려면 한 2.3 정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서울대는 내신 1점 미만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내신이 좋다 이런 것만은 사실 보장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비교과 활동도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많이 비교과 활동에 대한 여기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은 어떤 뚜렷한 성적 상승, 이건 근데 이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서울대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승 곡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뭐 주요 과목 성적 우수자 유리라는 거는 사실 내신이라는 게 평균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수학이나 과학 이런데 그 내신 가중치가 붙어요. 그래서 가중치가 붙기 때문에 수학이 뭐 다른 과목보다 여타 과목보다 좀 더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주요 과목이 성적이 우수한 게 좀 낮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성적표에 있는 것과 좀 다른 게요. 학교별로 보는 과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학교는 정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정보를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보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근데 뭐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빼는 학교도 있어요. 아예 그 내신 산정을 할 때. 그래서 그거는 학교 입시 요강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신이 정확하게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신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같은 내신이라고 해도 뭐 수학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이 좀 더 유리할 것이고, 같은 내신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뭐 이공계를 갈 거라면 수학과학 성적이 좀 나은 학생이 똑같은 내신 등급이라고 해도 아마 좀 더 유리할 거라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9까지는 고대 합격 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용산고는 아닌데 용산고랑 비슷한 수준의 학교의 어떤 그 내신을 받은 학생들의 좀 이제 실제 이제 성적표예요. 실제 성적표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3등급 성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2020년하고 21년인데, 이게 뭐냐면 의대를 간 학생들의 성적표거든요. 1.07, 뭐 1.41, 뭐 이건 좀 좋은 어떤 다른 비교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 정도, 또 의대나 서울대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등급까지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4등급이 나오면 못 간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의대는 4등급 나오면 못 간다. 안 붙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영수에서 3등급 정도까지는 나와도 가능은 한데 좀 적어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라인은 이제 4등급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연고대급으로 생각하는데, 연고대급은 일단 내신은 1.8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안정권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4등급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학생 중에 수학 4등급인데 1.5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꼭 수학이 막 엄청 뭐 이렇게 어차피 한 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단지 한두 과목 같은 거는 4등급을 받아도 사실 내신에 엄청나게 큰 타격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과목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엄청 강조하는데, 내신 밸런스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4등급이 있어도 되지만 거의 이제 나머지 1등급이 아닌 과목 2, 3등급 위주로 돼야지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세를 판단한 거고요. 뭐 중경예식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4등급도 있고 뭐 5등급도 있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6등급은 제발. 6등급이 용산고는 나와요. 이 용산고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이랑 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다 남아 일반 자사고 일반고에 비해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등급 학생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6등급은 정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5등급까지는 어떻게 나오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 등급을 제가 봤을 때 2등급 후반대까지만 맞추면 어떻게 이제 뭐 중경예시 끝까지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이제 내신 그래서 용산고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부터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전교 20등입니다. 전교 20등 안에 들어야 이제 각 학교 추천장을 보통 받는 기준은 20등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추천장이 일단 나오면 학교마다 배정이 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뭐 거부하고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 라인이 한 20등까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뭐 성대야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학과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그 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성한 어떤 공대 라인 쪽으로 본다면은 20등 아니면 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연고대 같은 경우는 한 10등 정도까지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연대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가 10등인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정도 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용으로 우리 아이가 가서 이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수학학원이지만 물론 수학학원이고 뭐 과학학원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는 저희를 수학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물론 종합학원처럼 나머지 과목이 있긴 있습니다. 국어가 수업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좀 학생들을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 내신을 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내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많이 관리를 하니까 어머니도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약간 이제 요 정도를 가지면 될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과목 별도가 되게 중요한데 뭐 한두 과목 4등급 나오더라도 보면은, 그러니까 4등급이 하나 나와도 1등급이 하나 나오면 2.5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목 밸런스 때문에 4등급 하나가 나오더라도 나머지에서 좀 잘 받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신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중요하고, 이제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중학교에서 공부했었던 내신 공부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주 전에 공부한다거나,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던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 사람다 이번에 포기야 이런 학생도 있는데, 이게 중학교 때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한 번 던지는 게 엄청나게 큰 타격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도 굉장히 그 학종 그 성적표를 생기를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고는 학교 현황의 커리큘럼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학교에 대한 정보인 거죠. 보시면은 이제 점점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과중을 그냥 굉장히 많이 뽑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8명 막 이렇게 뽑았어, 거의 140명 가까이 뽑았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과중을 딱 120명 정확하게 제한을 하면서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자, 그리고 이제 용산고의 장점은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과학탐구랑 사회탐구가 있는데, 과학탐구는 조금 이제 문과 학생들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과학 같은 경우 특히 이과 학생들이 용산고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선택자 수가 정말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정말 큰 게 실제로 세화고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물리 선택자는 두 자릿수예요. 한 60명 이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용산고는 전체적으로 물리가 가장 적은데도 무려 191명이나 신청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뭐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등급의 어떤 숫자를 보시면 이게 물리가 물리랑 지구가 제일 많은데 뭔가 일자 앞에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한데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따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인원수를 보시면 이제 1등급이 8778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남학생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과 쪽을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큰 메리트가 돼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보통 그렇다고 해도 보통 다른 과정도 보면은 물리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장 적어요. 근데 용산고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물리랑 화학 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좀 약간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중 지원자뿐만 아니라 일반고 지원자 중에서도
세 과목 중에 거의 물리는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좀 특별한 학교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요 부분이 정량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학교들 그러니까 일반 남학교 그러니까 뭐 가중과 비교하면 당연한 거고요. 다른 남학교랑 비교해서도 사실 이과 문과 학생들의 어떤 그 인원 분포도를 보면 그렇게까지 막 크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 숫자들. 그리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약간 경쟁이 조금 덜 빡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1등, 2등이냐가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사탐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1, 2등이기 때문에 요거 보통 이제 경제는 많이 선택 안 하니까 거의 2등 이 정도 안에 들어야 1등을 받게 돼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그만큼 이제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한테 문과 학생들.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과 학생들이 성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커리큘럼은 뭐 다들 뭐 많이들 접해보셨겠지만 1학년은 일반하고 과중이 동일 과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안 그랬고요. 재작년까지는 1학기 때 달랐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정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정보가 2단인데 이 정보라는 과목이 상당히 학생들의 내신에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은근히. 왜냐하면 하위권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막 4등급, 5등급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정보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약간 프로그램 코딩 쪽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약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수행평가 성실적이 안 나와서 4등급 이렇게 만점마다 하는데 4등급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근데 정보가 학교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내신 등급 선정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뭐 학교 요강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학교에서 바라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전체 커리큘럼은 용산고 일반하고 과중이 2학년인데요.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 차이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용산고 과중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전부 다 4과목을 동시에 수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위가 2단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학 설명회 할 때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1학년 이제 한 여름 방학 이후에 설명할 때 과거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다른 학교는 3단이랑 이렇거든요. 근데 2단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2시간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도가 1.5배 빠르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진도에도 부담을 느끼고 학생들 이제 공부할 때 2학년 때 거의 과중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거의 맨날 입에 달고 살아요. 너무 죽겠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특히 암기량이 많은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 시험 범위가 장난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과중의 가장 큰 이제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 얘기하면 과학 4과목이어서 시험 때 너무 힘들다는 거 보통 많이 얘기하고 근데 일반 이과 학생들은 그만큼 3과목이고 나머지 1과목은 굉장히 좀 시험 대비가 너무 거의 없다시피 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 2단이라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가 필수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인데 문과 학생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확률과 통계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일반 선택 과목이어서 내신에 산출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반면에 또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 특히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돼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이랑 기하 3과목을 전부 다 수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수학으로 3과목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전체 24단위 중에. 그러니까 국어, 영어 제외하고 나머지를 거의 다 수학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3학년 때는 그 일반 선택 과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신에서 역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어떤 유리한 면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과는 이 2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들을 수가 없어요. 확률과 통계와 기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몇몇 특이한 학생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자기는 확률과 통계 뭐 중학교 때 했었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그거 하겠다 이런 학생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다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또 이건 ABC로 나오니까 뭐 그게까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근데 용산고는 이게 또 학교가 또 공립고다 보니까 좀
그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ABC에서 A 비율이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막 90% 이렇게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용산고는 조금 약간 양심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한 40% 정도. 근데 40%라고 해도 내신으로 따지면 거의 5등급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들면 A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열별 수학 커리큘럼 이제 문과는 되게 심플하죠. 사실 용산고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심플합니다. 모든 과가. 근데 용산고 문과 같은 경우는 뭐 1학기, 2학기 때는 저희가 수학 상하 배우고 1학년 9일 수학이고요. 2학년 때는 이제 수원수투. 이게 2학년 과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서 그냥 수원수투만 딱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선행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대신. 근데 문제는 대신 이제 그 확통을 필수하니까 사실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은 굉장히 커리큘럼이 편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뭐 커리큘럼 자체가 이번에 그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문과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물 흘러가듯 하면 되고 선행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이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통을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고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사이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대 진학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한다면 둘 다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과 공대를 목표로 하더라도 미적분 기하를 둘 다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수학에 자기가 얼마만큼 자신이 있느냐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선행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학생들 따라 다를 것 같고 뭐 요거는 이제 그 2019년에 발표된 절대평가 요강인데 그래서 뭐 A를 봤는데 A 비율이 이게 근데 두 가지로 비율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에 그 교육청에서 이제 제시한 자료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퍼센트를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일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80점만 넣으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점만 넣으면 그 자체적으로 A를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규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98%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쉬운 과목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용산고는 작년에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한 40%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중은 뭐 거의 커리큘럼 고정돼 있죠. 보시다시피 1, 2학년은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1,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과중이건 일반 이과가 일반 문과가 똑같은 과목으로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경쟁이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어렵죠.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그래서 보통 문과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문과에서 수학 2등급 맞으면 완전 최상위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과는 거의 문과에서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이 3등급인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점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통은 수학 문과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물어봤더니 학생들 얘기가 수학 2등급이면 충분하다. 수학 2등급만 받으면 무조건 걔는 문과에 무조건 전교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은 필수가 되고 이제 확통하고 심화 수학 중에서 요 기하 중에 선택인데 뭐 확통은 이제 좀 실제로 이제 경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4% 안에 들어도 1등급이잖아요. 근데 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등급 정도만 받아도 1등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하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학생들마다 좀 달라요. 이건 선택의 어떤 기준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할 때는 기하 선택하는 게 좋고 역시 사회공대도 기하 선택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기하를 그쪽 학교에서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마다 그 이수하는 걸 그 추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대 쪽. 자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커리큘럼은 뭐 크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저희가 계속 이거는 설명할 때마다 2학년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학년 때는 어차피 또 동일하게 흘러가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학종 관련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 보겠는데요. 용산고는 과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문고라든가 서울고처럼 상문고 서울고는 거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거의 최고의 학종 프로그램을 만든 되어 있는 학교라고 추천되는 학교거든요. 그 정도만큼은 솔직히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웬만한 자사고에는 뒤지지 않는 되게 학종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저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이제 먼저 인문사 영재학급이 있는데 이게 문과 학생들의 어떤 그거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과중이다 보니까가 아니라 과중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과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과중이어서 적은 게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인문사 영재학급이 있는데 이제 1학년, 2학년 때 뽑게 되는데 근데 제출 서류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직 올해 어떻게 할지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뭐 전형 방법은 학생 다면 평가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지원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질문이 나왔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배들한테 정보를 취합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학생들한테 알려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연간 100시간이 실제로 작년에는 한 60시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앞부분은 뭐 그냥 별거 없는데 이 뒷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뭔가를 자기가 어떤 만들어낼 게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은 물론 소논문 기재가 안 되지만 어쨌든 생기부나 자소서에 기재는 안 되지만 생기부나 자소서에 그 내용을 했었던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걸 적을 수 있거든요. 그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 거의 없어요. 문과 학생들은. 근데 요 인문사 영재학급에서는 이런 게 있고, 또 이거를 또 안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12월 달에 자기성장 프로젝트 한마당이라고 해서 한국 발표대회가 있고, 요때 뭘 하냐면 주제 기획서를 발표하고 제출하고, 이 교사가 그것들을 계속 해줘가지고 하나의 어떤 완성된 그 논문 같은 게 나올 수 있도록 교사들이 계속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 하나의 결과물을 일하면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학생부 세특에 뭐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이제 발표가 된 그런 거죠. 1, 2학기 뭐 20명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발표하겠다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데 들어갈 때 중학교 성적하고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3월 모의고사를 3월 초에 갔단 말이에요. 거의 10일 이전에 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기숙사를 뽑을 때도 반영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산모가 3월 20일 이후로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희가 지금으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 어쨌든 뭐 중학교 성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인문사 영재학급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 거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좀 지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이 좀 문과를 관련 학생들한테 가서 너 이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인한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이거 프로그램이고요. 사회권 프로그램인데 과학영재학급이 있는데, 과학영재학급은 이제 1학년, 2학년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40명 선발이 되는데, 또 똑같이 나머지는 거의 똑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어떤 문제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정보 취합해서 이제 그 지원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알려줘요. 이런 거 나온다 하더라. 근데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 중학교에서 배웠던 과학 어떤 기초 상식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강물의 뭐 구성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다고 알고 있고, 과학영재학급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의적 프로젝트 산출물 대회라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대회를 2번 참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좀 약간 이제 좀 중요도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없고는 되게 중요한 거 큰 거 같아, 차이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 세특에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선발 요강이라는 게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할 때 이제 이렇게 영재성 활동 경험을 이렇게 기재를 해야 돼요. 보시면 이제 작년에 했던 학생들이 기재한 내용에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고, 근데 뭐 그 붙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활동 안 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평상시에 공부해서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랑 성적이나 이런 것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긴 하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크게 뭐 난 안 되겠, 우리 아이는 안 되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적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 한번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꼭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올해 영재학급 들었던 학생들이. 사회과학 학생 프로그램인데, 이제 먼저 영재학급 활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래서 자, 먼저 생기부에 한 줄 들어간다. 이건 맞습니다. 딱 한 줄 들어가요. 그냥 진짜 한 줄 들어갑니다. 그냥 100시간 이수. 요거는 이제 너무 옛날 거긴 한데, 지금도 거의 똑같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한 줄 딱 100시간 토요일 수업에 참가해서 어떻게 했음, 끝.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나오지 않아요. 이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엄청 이제 써먹을 데가 없다 라는 거는 사실 틀린 말이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교과령 벗어나서 본인의 희망 전공을 심화할 수 있는 교내 활동 자체가 많지 않아요. 사실 요새는 또 더군다나. 근데 이제 어떤 사회과제 학생들의 어떤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기입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생기부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이제 뭐 자율동아리 이런 것도 거의 없어지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좀 그런데, 그냥 수학과 사회과 학생들의 만남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근데 사실 학생들끼리 좀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어떤 학생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원망을 들었죠, 원망. 제가 이제 학생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설명회가 끝나고 제가 영재학급을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솔직하게 저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영재학급을 안 가도 된다라는 쪽이 약간 더 기울어 있습니다. 40% 정도는 약간 안 가도 된다. 왜냐하면 100시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담이 엄청 되거든요. 그게 일주일에 4번 4시간씩 하고 토요일 날 물론 저희 학원 시간이랑 겹치는 분들 좀 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1시간 정도씩 물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은 솔직히 아니고요. 이게 그 학생이 저한테 왜 자기한테 이거 하라고 했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거 진짜 시간만 들이고 정말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교를 받았는데 학생들이 허무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학생들한테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딱 받았는데 한 줄 딱 써 있으니까 너무 허무한 거 학생들이. 생기부 진짜 한 줄 들어가더라. 이게 무슨 할 필요 이게 있었냐 이런 거에 대한 학생들이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실 어머니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추천으로 생각을 했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저희가 학교를 설명하는 입장에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만큼 드리는 노력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런데 사실 어머니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 영재학급 신청하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용강중학교 학생들이 요 근처에 있으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용강중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영재학급에.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그러면 되게 그럼 떨어지고 나면 되게 서운해하시고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드린 노력만큼의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는 올해는 이제 운영이 된다고 일단 공고가 떴고 2, 3학년만 먼저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어요. 1학년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1학년 아직 안 받고 있고. 그래서 선발인원은 1학년은 보통 18명 정도인데 변동되고요. 이거 재작년에서 이제 재작년에 게시했던 건데 중학교 내신하고 배치고사 성적하고 3월 모의 성적. 배치고사 성적이 은근히 좀 중요해요. 용강고에서는 뭐 그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영재학급도 마찬가지고 배치고사 성적을 보거든요. 물론 장학금 주는 거 장학금 주는 거고. 그래서 배치고사는 뭐 다들 전달 받으셨겠지만 목요일 날 보게 되고 금요일 날인가요? 2월 22일 날? 예, 19일 날 금요일 날 보게 되고 이제 원래는 영어를 안 봤었는데 국어랑 수학만 봤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국영수 3과목 다 보는 거고 나중에 뭐 어머니들이 아시면 좋으니까 이때까지 시험을 보면은요 되게 쉬웠어요. 그냥 거의 중학교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제 문제 양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40분인데 수학이 막 25문제가 30문제가 막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위권 학생도 2개 못 풀었다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뭐 배치고사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간에 또 설도 있고 해가지고 배치고사 특강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뭐 개별 학습 관리랑 뭐 행하지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되게 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접수 신청을 2학년 같은 경우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경우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세트게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지원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또 검도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검도반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용산인재상이라고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프로그램 중에서 과제연구가 있는데 과제연구는 뭐 다들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과제연구는 정말 용산고의 어떤 코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제연구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일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연구는 영재학급을 안 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재학급을 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대신 영재학급을 가면 과제연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2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연구랑 비슷한 어떤 활동을. 그래서 그런 게 좀 유리한데 원래는 되게 과중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입시제도가 바뀌어가면서 과제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영재학급은 과정에 이제 과제연구 자체 포함되어 있어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제 선생님들 영재학급 담당 선생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이제 6월달에 신청서 제출을 받았고 8월달 이후에 논문 제출하고 10월에 이제 탐구발표 시상대를 했는데 저희 학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등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동상도 받았고 뭐 저희들이 크게 도와준 건 없지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 과제연구 일정 계획 작년에 이제 했던 계획들이 이거는 뭐 그냥 학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요 세특이라든가 아니면 자소서 부분에 충분히 많이 기입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냥 가면 이렇게 영재학급 교재가 이렇게 나오고요.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활동 일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과제연구하는 탐구활동 있잖아요. 그 일지를 이제 매번 이제 적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업처럼 진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게 봐줄 수 있는 어떤 그 활동 힘들잖아요. 학생 처음 이런 걸 안 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데 학교에서 좀 이끌어주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널 국기연수는 이거는 좀 아쉽죠. 원래는 정규 10등까지는 아니고요. 과중하고 일반의 어떤 비중을 줘가지고 정규 10등이 아니어도 이제 일반반이 3명인가 4명까지 아마 TO를 주고 그다음에 과중에서 나머지는 5명인가 6명인가 TO를 받아가지고 10명이 미국을 2주 동안 학교에서 전체 경비를 대줘서 2월 달에 가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작년에 못 갔고요. 올해도 이제 못 가고 내년에는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자제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10등 안에 들어서 여기 딱 가면은 완전. 근데 갔다 온 학생들은 이제 공부가 2주 정도 이제 스탑되는 거잖아요. 근데 갔다 온 학생들은 다 너무 좋았다. 당연히 뭐 미국 가서 좋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갔다 이렇게 먼 세상을 보고 오면은 넓은 세상을 보고 오면 학생들이 좀 한 단계 성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공부에 상관없이 저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가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권 프로그램에 근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상위권 프로그램 다 필요 없습니다. 맨날 얘기하는 건데 다 1.0이면 서울대에 그냥 가죠. 원서 내면 바로 갑니다. 교과로. 뭐 상위권 프로그램 뭐 동아리 활동 하나도 없어도 돼요. 혜택 뭐 되게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교과로 바로 가죠. 1.0, 1.1, 1.07 막 이러면은 뭐 교과로 가기 때문에 의대를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성적 올리기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진로 관련 연구 활동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용산구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년에는 활동을 못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근데 원래 용산구가 뭐 점프업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용산구 구 자체 내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런 활동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자소서에 쓸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다면 그런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굉장히 많고 학교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뭐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관련 활동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과목 세특인데 이제 과목 수업 시간에 주제 발표하거나 보고서 제출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세특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용산구는 굉장히 세특을 잘 써주는 편인 것 같은데 선생님 따라 조금씩 당연히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학원을 결석을 했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과학 선생님이 세특을 너무 안 써줘가지고 너무 짜증나서 충격을 받아서 진짜 학원 안 왔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근데 학생들이 비교가 되는 거죠. 옆에 과목 선생님은 이렇게 잘 써줬는데 우리 반 선생님은 이렇게 써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돌지만 뭐 나왔었잖아요. 세트 그 생기부에다가 뭐 이렇게 뭐지 얘는 평생 격리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떤 학생이 봐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서 써주는 게 그 학교의 어떤 그 성적 학교의 어떤 그 입시 관련해서 그 결과를 좋게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래서 결국 성적의 관건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동아리인데요. 동아리는 뭐 용산구는 워낙 동아리가 잘 되어 있어요. 동아리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과학 동아리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근데 과학 동아리 외에도 이렇게 시사법률 탐구부라든가 이런 그 인문 동아리도 어느 정도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나 좋습니다. 과학의 수학 동아리는 전공 먹게 가려면 되는데 상설 동아리가 무려 67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중에 메이저 동아리를 주로 가야 되겠죠. 메이저 동아리를 못 가면 상당히 우울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인데 뭐 영화에 관련된 동아리 들어가야 된다든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전에 뭐 어떤 학생들한테 들었을 때 뭐 장기부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은 이게 뽑거든요. 위에서 위에 그 기장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뽑아가지고 떨어지고 나면 처음에 지원을 되게 잘해야 돼요. 처음에 지원을 잘못해서 떨어지고 나면 이제 2차를 뽑는 데가 있고 안 뽑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동아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래서 동아리 올해는 못했지만 수가패라고 해가지고 이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해요. 이게 굉장히 큰 행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배들과 어떤 교류도 굉장히 많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신청서에 자소서 제출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보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보고 뭐 화학은 제가 정확히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수학 연구분과 거기서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인맥이죠. 사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뽑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역시 아직도 이제 학생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잘 안 뽑아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막 문상 이벤트도 사실 이게 불법적이긴 한데 이제 뽑아주면은 얼마 주겠다 문상 이벤트도 걸었는데 이게 뭐 순수해서 학생들이 뭐 때가 아직 묻지 않았는지 네 저희들 얘기를 듣고 뽑아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저희 학원 학생들은 그래도 꽤 잘 간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각 학기 기장들을 다 이제 인원 기장이 누구니 다 파악을 해가지고 3학년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어쨌든 인맥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빠른 형태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이건 빨리빨리 해서 동아리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요 나머지 동아리들은 다 괜찮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들이 이렇게 수가패 같은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1학년 생기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리더십이거든요. 1학년 생기부에 리더십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화학탐구부 이거는 서울대 화학과 학원과 간 학생의 그 생기부인데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활동은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생기부 내용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라서 특히 자기의 전공과 좀 관련해서 선택을 잘하게 된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세택은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내고 PPT 자료 같은 거 내고 그래서 이렇게 수학학 보고서 같은 것도 이렇게 탁 내고. 수학과 보고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가 어떤 특별한 얘기 같은 걸 해주면 학생들이 나 저거 세특 써야겠다 이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저 이번에 기말 때도 제가 이제 뭐 어떤 수업에서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세특을 쓰는 학생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세특은 선생님들이 정말 잘 적어주시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다 내면 되고 시험 기하면 다 받아주고 뭐 보고서 제출이나 PPT 발표를 통해서 하고 선생님들이 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맞춰서 잘 정리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 정도는 과목 세특 같은 관련해서 좀 바빠요. 그래서 노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 끝나고 나면 더 이제 바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재 예는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희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인데 이런 내용이 들어간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보고서만 내면 되느냐 이렇게 보고서만 내면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죠. 보고서 뭐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뭐 내용을 뭐 연구해서 잘 냈다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어떻게 어떤 그 실생활의 적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이건 뭐 학생들이 사실 봐야 되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인 액션,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뺏겨서 내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태블릿 특기사항 기재하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 내용 그렇게 해서 작성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올해 2.3으로 고대를 붙은 학생의 생기부인데 요게 이제 보면은 제가 되게 감탄했거든요. 정말 잘 썼다.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테일러 급수가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우고 대학교 가서 배우는 과정인데 테일러의 급수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예시를 한 다음에 이제 뭐 대학교 가서 신도기 공대국단 보고서 제출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도움을 주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거고 그렇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좋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소통 능력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되게 잘 써주셨고 실제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져요. 수학교육과를 아무래도 지원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 학생이 중대 수학교육과를 붙은 다음에 고대 수학교육과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3 정도면 사실 고대 수학교육과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혹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었는데 좀 잘 붙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화학공학과 붙은 작년 고대 화공과를 붙은 학생도 거의 모든 그 자소서 내용이 전부 다 화학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 굉장히 정말 이 학생 굉장히 좋아하는 되게 칭찬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뭐 1학기에 비해 2학기 성적이 수학 최고 수준 학생으로 성장했다. 막 이렇게 특히 성장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 수학교육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1일 수학교육교사의 자원을 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자기의 어떤 전공 관련한 어떤 활동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 내용들이 생기부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약간 이런 자소서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머니들이 보시면은 그냥 되게 잘 썼구나. 되게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잖아요. 학생들은 와닿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머니들이 그럼 가서 전달해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산고 학생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뭐냐면 요 학생은 아니고요. 요 학생은 서울대 화공과를 간 학생인데 요 학생이 이제 그 전에 진행을 했었고 재작년에 진행을 했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고요. 2월 말에 이제 학원을 못 갔으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재 섭외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2학년 고대 수학교육과 그 학생을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용산고 학생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이런 자세한 얘기 쿼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세특은 언제 내야 되고 뭐 하라면 내고 이런 되게 저희는 얘기해 줄 수 없는 되게 실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되게 이 학생도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은 약간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되게 이렇게 약간 비속을 약간 섞어가면서 되게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중간고등학교 놀면 뭐 되는 거야. 중간고등학교 끝나면 특특 바로 준비하고 독서로 쓰고 나중에 독서를 안 쓰면 나중에 뭐 언제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리고 막 그런 얘기들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뭐 이렇게 1학년 때 모의고사를 잘 봐야 돼 이런 얘기가 이제 용산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저희가 얘기하면 뭐 그런 거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선배들이 얘기하면 고등학교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건 좀 더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좀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용산고 과학 프로그램 솔루션인데 이건 이제 오늘 원래 이동준 원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이동준 원장님이 용산고뿐만 아니라 전체 뉴파인 학원 전체 과학을 총괄하신 원장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발표를 해서 고일이 됐지만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 발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고이도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랑 토요일이 수업이 제일 많아서 오늘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셔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이제 아마 1학기가 아마 끝나고 8월쯤에 아마 그 2학기에 관련된 내용을 아마 설명회를 진행할 때는 2학년 과학에 대해 설명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마 오셔서 아마 진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듣고 예전에 수업 설명해 봤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고 과학교육과정은 뭐 이렇게 돼 있고 과학 중점과정이라든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중점과정의 차이는 한 과목 더 듣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2단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물리 2 요거는 이제 어차피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과목이어서 요거는 이제 조금만 따라가기만 하면 굉장히 좀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죠. 고3 때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의 어떤 챕터인데요.
용산고는 총 뭐 3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는 이렇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는 들어가는 범위가 단원이 화학이랑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돼 있어요.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과연 실제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틀릴까를 말씀하시면 남학생은 특히 어디 생명이랑 지구과학을 특히 많이 틀립니다. 물리랑 화학이 가장 어렵죠. 물리화학이 어려운데 물리화학보다 오히려 생명이랑 지구과학이 좀 많이 틀려요.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용산고 통합과학은 현재 1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영진 선생님. 이 강영진 선생님이 이제 과제 연구라든가 이런 그 영재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거는 올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선생님들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인 시험 정보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제 객관식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학 교과서가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독특한 교과서를 써가지고 좀 학생들이 좀 공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작년에 어떤 과정이고요. 시험의 중요 정보는 물리는 통합과학 수준의 물리 문제 출제되고 뭐 기출 유사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 강영진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시험마다 기출 문항이 까다롭게 나온다고 돼 있는데 제가 전달을 듣기로는 이 강영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이 킬러 문항에 대한 힌트를 주신대요. 그래서 화학 킬러 문항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엄청 막 부담되는 건 아닌데 뭐 화학은 근데 서울대 의대를 가는 학생들도 두세 개씩 틀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도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게 되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엄청 복잡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려워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화학에서 물리화학에서 특히 학생들이 부담 갖지는 않고 주로 이제 용산고는 항상 과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생명과학이 나중에 생명과학을 실제로 2학년 때 해도 마찬가지고 통합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통과 수준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변형 출제하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구과학은 교과서인데 이제 교과서 위주로 나오는데 이제 그림이랑 성능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통합과학은 좀 이거는 이제 많이 찍어두시거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등급 컷이죠. 2019년도 용산고는 1등급 컷이 95점, 98점, 2등급 컷이 89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급 컷이 막 어렵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등급이 너무 높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수학일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등급이 높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 쉬워서가 아니에요, 절대. 용산고 수학은 작년에 타 학교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고 제가 봤을 때는 세화고 시험보다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세화고 시험이랑 난이도 비슷한데 세화고는 부교재에서 거의 똑같이 출제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컷 차이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등급이 이렇다고 해서 시험이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점수를 못 받으면은 아예 이 근처를 못 가는 거죠. 90점을 못 넘으면 아예 근처를 못 가요. 실제로 보시면 작년에 이제 이게 재작년 학생들 보면 이게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한 문제 틀리면 막 등급이 2개씩 떨어져요. 간격이 또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들 점수를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정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1등급 100점, 2등급 뭐 95.5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그 물리 과학 보고 와서 다 그랬어요.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2개 있었다고. 이게 기억력 디귿자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로우면 틀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1등급이 100점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작년에 정말 놀랐습니다. 애들 학생 성적들 보고 수학과학 성적 보고 2등급 컷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이게 쉬워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까요? 그다음에 그래서 과학 실적은 작년에는 1학기 때는 학생 수가 좀 적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5명 중에 4명, 2등급 7명, 7명 냈었고 작년에 선을 좀 많았었는데 이게 이때 1등급이 이제 6명인데 점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 실수를 하나 틀린 학생들이 되게 기말 때 복구가 안 되는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다 기말이 좀 더 쉬웠거든요. 시험 자체가. 근데 오히려 등급 컷은 1학기 중간이 더 높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37명 중에 이제 25명이 3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 성적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들고, 과학은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보시면은, 자, 이게 실제 기출인데요. 이렇게 시험이 보시면 보시죠. 과학 시험 어려운 이유를 아시겠죠? 1, 2, 3, 4, 5번이 없잖아요. 선지형이 없어요. 다 기억니은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그때마다 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학생의 점수가 100점일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헷갈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 실제 문제는 20문제를 하면 20문제가 아니라 거의 한 40문제 이상의 어떤 학생들에게는 피곤함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모두 고르시 형태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모든 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시킬 때 모두 고르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시킬 때 다 이런 문제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뉴턴의 과학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판서를 완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판서가 너무 완전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완전 판서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판서를 하시면 학생들이 이거를 노트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고 그걸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안 적으면 안 돼요. 무조건 딱 판서를 적어야 되고, 그걸 딱 검사를 받고 해서 되게 꼼꼼하게, 특히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기출 자료라든가, 용산고는 부교재 같은 게 있거든요. 수학만 없습니다. 수학만 없고 나머지는 과목은 웬만한 거 다 있는데, 그런 기출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분석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필기 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돼 있고, 이거는 뭐 반이 높은 반에 낮은 반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똑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이제 그 수업 자료를 만들면 학생들이 실제로 적은 그런 내용, 선생님들이 정리하신 거죠. 필기 자료. 어떻게 공부시키는지는, 자, 이렇게 뭐 순서는 뭐 저희들 수학이랑 비슷하죠. 개념 확인 문제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중요 문제 하는데, 특징이, 자, 이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마지막 유형별 주요 문제잖아요. 특징이 딱 이 두 개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징이 보시면은 이 학원 문제에서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감탄했었는데, 보기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냥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골라서 이렇게 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여기서 기억니은 중에 알아서 옳은 걸 골라야 돼요. 기억니은이면 기억니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보다 훨씬 학생들이 얼마큼 정확하게 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찍는 게 아닙니다. 찍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은 선지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다 선택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기출은 다 이렇게 선택형이 이렇게 기억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연습시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킨다. 이게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빈칸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다 채우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랑 화학은 학생들이 그 어떤 물원 화원도 배우고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도 어느 정도 잘 푸는데, 사실 생원하고 지원은 잘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암기하는 파트니까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걸 꼼꼼하게 못 보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 이런 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이걸 채워서 쓰게 하고, 이거를 못하면 또 틀리거나 하면 집에 안 보내서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학원 끝나면은 일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수업 끝나면 맨날 학생들과 마주치면 학생들이 맨날 그래요, 저한테. 과학 선생님 얘기 좀 해달라고. 저 지금 영어학원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학원 과학 선생님들은 뒤에 무슨 학원이 있어 절대 안 보여요. 굉장히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들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좀 약간 사랑으로 감쌌는데. 자, 통합학 시험 특징에서 이해는 쉽지만 100점 맞기 힘든 시험인데 100점을 맞아야지만 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변별력 구분이 힘든 시험이지만 어쨌든 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뜻이, 학교로 심어준다 차이가 큰 시험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4단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내신 프로그램은 뭐 요거는 프로그램에 실려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고,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9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이게 정말 죄송한데 저희에서 진행을 못하고 반포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일부러 반포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과학 선생님들이 스케줄이 엄청 많은데, 과학 선생님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관을 다 과학 수업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과학 선생님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과학은 그러니까 고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진행하거든요. 고2 과학은. 근데 고1은 어쩔 수 없이 뉴파인 반포 캠퍼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연결을 바로 해드려요. 그리고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과학상담 문의는 이동준 원장님인데 이동준 원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꼭 이 전화번호가 아니라 학원 뉴파인 반포 캠퍼스 연락하셔도 되고요. 저희를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다 연결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요 다음부터는 부원장님께서 이제 1학기 수학 증명사에 관해서 부터 시작해서 이쪽 내용을 준비하실 거예요. 너무 지금 준비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생략을 하면서 했는데도 좀 길어져가지고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